제가 2011부터 나가는 이유는 니네 학교에서 2011 먼저 나갔던데? 그래서 기억이 그나마 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2011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 2011 필기본에 보면 저 이거 PDF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PDF 보낼 때 앞에 이런 게 들어가져 있을 거거든? 이런 게 이게 뭐지? 아마 싶을 거예요. 이게 번호마다 기출된 거 좀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기출이에요. 기출된 거 모아서 21번의 제목, 주제, 요약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라는 게 좀 정리돼서 넣었는데 보긴 편하죠. 차라리 외우고 해석하고 하는 게 나으니까. 그 동반이어 구두나 볼 때 똑같이 이것도 모의고사도 역시나 똑같이 동반이어 구두 보고 이런 주제 해석하게 시킬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1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21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걸 해석시킬 거예요. 해석은 당연히 기본적인 단어는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구두를 보셔라. 뭐 질문 있습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채로 PDF를 드릴 거예요. 필기본 드릴 때. 됐고. 와, 겁나 많죠? 39번 같은 건. 살벌하. 왜냐면 39번 같은 거는 약간 빈칸 문제 같은 게 특히나 34번 막 주제, 요지, 요약 겁나 많죠. 이거는 제가 이제 필기본을 편집하고 있는데 뭐 고난이도 5개가 나와야 뭐 필기본을 편집을 하든가 말든가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것도 좀 넣어드리려고 보면서 공부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이따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20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20번 수업할 때 제가 그 필기 이런 것들 해석 구두를 시킬 거예요. 이런 것들도 동반이어도 특히나 뭐 이런 것들은 해석 구두를 시키기도 할 거니까 좀 꼼꼼하게 보시고 구두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 갈게요. 2012 20번부터 보면은 이 20번은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 내용은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막 야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봤자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설득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신념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설득하는 방법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답정너거든. 난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말하든 오히려 내 신념이 더 굳건해질 수도 있어. 근데 차라리 그럼 내 신념을 야 그거 아니라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신념을 무너뜨리고 내 신념에 의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그럼 그건가? 하고 받아들일 약간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설득을 한다면은 상대방의 관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되게 더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주장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살펴보고 해석부터 바로 가볼게요. When try to 우리가 뭐 하고자 할 때 convince가 설득하다잖아요. persuade가 대표적이고 누군가를 to change their mind 하도록 이제 convince를 하고자 할 때 노력하고자 할 때 즉 이 누군가가 본인의 그 의견을 바꾸도록 뭔가 설득하고자 할 때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try to 뭘 할 거냐면 레이아웃은 이제 내 노트하는 거고 펼쳐놓는다라는 거죠. 펼쳐놓을 거야. 뭔가 이제 논리적인 주장을 argument 주장을 막 하겠죠. or 아니면은 to make a passionate play를 할 거예요. passionate는 열정적인 항변을 할 거라는 거죠. as to 뭐에 관해서 왜 본인들의 의견이 맞으며 and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왜 틀렸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열정적으로 항변을 아마 하거나 아니면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던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죠.
but 여기서 but이 문장 순서라고 들어가자 했잖아요. but 그러나 when you think about it, 네가 만약에 그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you will realize 뭘 깨달을 거냐면 대절을 깨달을 건데 this doesn't often work. work가 동사 혼자 쓰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아마 깨달을 거라는 거지. 이거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논리적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이 의견이 맞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리다라고 열정적으로 항변을 한다고 해봤자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논리적인 항변. 논리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reasonable과 rational을 썼는데 illogical이 비논리적인이겠죠. enthusiastic은 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될 건데 이제 이게 뭐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뭐 하자마자 누군가가 figure out 알아차렸어 that 네가 오너 미션 중이구나. 어떤 미션?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는 미션을 하고 있다라는 걸 누군가가 figure out 깨닫자마자 뭐 하냐면 메타포리컬한 셔터가 go down 내려간다는 거죠. 즉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난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의 문이 닫혔다. 설득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상징적 셔터가 닫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깨닫자마자. 왜냐면 이 사람의 의도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셔터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4번 문장 앞에 on the other hand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반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반면 한편 you will have better luck. 너는 아마도 조금 더 좋은 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네가 이런 걸 하는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걸 하면은 better luck이 있을 수도 있대잖아. 좋은 운이 있을 수도 있대. 만약에 네가 질문을 하는 거지. 잘 선택된 그리고 약간 오픈형으로 끝나는 개방형으로 끝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챌린지 되어 on assumption. assumption이 가정 추측 생각이니까 왜 안 돼? 또 안 되네. 가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 이의를 제기하다. 즉 question 또는 의심하게 만드는 본인의 생각을 doubt 아니면 뭐 question, 챌린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question을 네가 만약에 잘 물어보면 그럼 오히려 이제 럭이 좋아진다라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꿀 수 있다. 설득할 가능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e tend to 우리는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요걸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한다면 만약에 우선 요 아이디어를 처음에 우선 생각을 했고 뭐 또는 적어도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어프루브 오브를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accept나 embrace 같은 거 괜찮죠? accept나 embrace가 이 생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refuse나 reject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라고 한다면 요거라면 여기도 이거 체크 좀 할게요. 이거 하면 first 먼저 그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했어. 적어도 우리가 내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냈다 또는 뭐 먼저 이거를 생각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 그렇기만 한다면 어쨌든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누가 말하면 그 말 듣기 싫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잖아. 우리 엄마가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은데 내가 진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게 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군가를 뭐 하게 하고 싶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엔커리징은 공유하는 거. 누군가가 to question 본인의 세계관이잖아요. 본인의 세계관에 의심을 들게 만들려고 촉진을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일드가 결과를 내다. better result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된 뭐보다
force 하는 거보다 force는 강요하는 거고 into 뭐 하라고 네 의견을 accept 받아들이라고 force 강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걔 의견 자체에 그 상대방의 의견에 오히려 의심을 들게 만드는 게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yield가 결과를 내다라는 뜻으로 produce랑 뭐 give rise to 이렇게 써놨고요. bring about 야기시키다. 더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게 만들 거다. 이거 딱 괜찮다. 이게 키워드 단어잖아요. 퀘스천을 하게 만들라는 거잖아. 본인의 의견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라는 거니까 doubt, challenge, distrust는 그냥 세트로 다 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 사람의 본인의 의견에 내 의견이 틀렸나? 라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7번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거냐면은 someone 애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잘 골라진 질문을 물어보는 거지. 우선은 다른 각도로서 이 그들의 관점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and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야기해 줄 수도 있냐면은 새로운 이제 통찰력을 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내가 바라보던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의심하게 만드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이제 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원문 제목은 이거였거든요. 니네는 원문이 많이 나오니까 원문 제목은 이거였어요. 퀘스천을 하라는 거지. to 뭐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퀘스천을 사용을 해라. 차라리 본인의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는데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제가 동반이어를 물어볼 때 지금 형광펜을 굳이 쳐드리지 않은 트리거나 앵글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적을 거예요. 매우 적을 거야. 내가 진짜 물어볼 거 아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거 진짜 물어볼 거야. 너무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요약부터 바로 해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민지 가자. 뭐 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때, 너는 말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 무엇을 생각할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엄선된 질문을 물어봐야 된다. 질문을 물어보면 돼. 새로운 관점에서 그들의 상황을 볼 수 있다. 네,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차라리 던지는 게 더 나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쪽에 있는 주장이나 그래서 설득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스스로 본인의 관점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라. 여기서 키워드는 내가 봤을 땐 설득, 질문, 스스로의 관점을 돌아볼 수 있게 질문을 하라라는 식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밑에 써놨잖아. 네, make someone doubt. 누구를 뭐 하게 만들어라? 의심하게 만들어라.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라. when 뭐 할 때 걔를 컨빈싱 하고 싶을 땐. 컨빈싱은 이제 설득하고 싶을 때. 그들을 설득하고 싶을 때는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라. 딱 좋네요. 딱 좋다. 몇 개 단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단어로 쓴다면 딱 좋아요. 이런 것들 너네들은 그냥 외워두는 게 좋지. 저런 거는 외워두기 편하잖아. 뭐 너네가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네, 가겠습니다. 다음에 21번이요. 21번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교육과정에 있었을 때 과학자들의 과정이나 실수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경우는 그냥 뉴턴이 진짜 똑똑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시행착오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제1법칙, 관성법칙 이런 거면 우리가 배우는 거지 걔네들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포인트가 뭐냐면 교육과정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의 과학자들의 과정과 실수를 무시하고 성공한 것만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 라는 그걸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좀 더 보면서 갈게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커리큘럼, 하나의 원 커리큘럼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옳은 방식이에요. 뭔가 과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옳은 방식이야. 그리고 하나의 옳은 포뮬러, 공식이죠. 근데 이 공식 같은 경우에 spit out, 내놓다라는 뜻이고요. 정확한 대답을 내놓는 게 공식이잖아요. 오너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표준화된 테스트에서 정확한 대답을 spit out, 내놓는 바로 그런 하나의 공식, 하나의 방법, 하나의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죠. 커리큘럼 하나, 하나의 방식, 그리고 하나의 공식, 그것도 정확한 답을 내놓는 그런 학교에서는 그런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같은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이런 교과서인데 뭐 이제 그 물리학의 원칙 같은, 이거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게 이름인가 봐. 물리학의 원칙 같은 되게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교과서 같은 거. 교과서도 되게 놀랍게 마법처럼 뭘 드러내냐면은 뭐 이런 마법처럼 이 원칙, 원리 원칙을 드러낸다는 거야. 300쪽에. 300쪽 안에 원리 원칙을 되게 대단하게, 그것도 와 이거 진짜 개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드러낸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authority figure는 권위자죠. 권위자는 스텝 업, 어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유로 이제 강연대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 강연대는 뭐하러 가냐면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것을 먹이를 주려고 그러니까 제공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진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정말 권위 있는 권위자가 스텝업 이 강연대에 올라가지고, 여기서 퍼디움이라고 나왔는데 퍼디움도 역시나 강연대가 뭐냐면 누구가 상 받으러 갈 때 약간 높은 데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약간 누군가가 연설할 때 약간 높은 데 서서 가지고 높은 데 하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한글로? 단상에 오르다. 단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올라가서 막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그로스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렉처에서 얘기를 했대요. 노벨상 렉처라고 생각해요. 노벨 수상자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 형광펜에 쳐있죠. 이게 바로 이제 약간 꼬집고 있는 거죠. 교과서는 종종 이그노어를 한다. 무시한다 이거죠. 굉장히 대안적인 패스, 길 같은 것들을 이 길은 어떤 길이었냐? 사람들이 웬더했던 길이거든요. 웬더가 뭐야? 헤매다 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헤매던 대안의 길 같은 거는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되게 많은 다양한 잘못된 그런 힌트 같은 것들, 클루 같은 거 그들이 따랐었던 그런 것도 무시하고요.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되게 다양한 오해들, 다양한 잘못된 단서들, 그들이 막 헤매고 있었던 그런 다른 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그노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1번, 2번, 3번은 똑같아요. 다른 길, 다른 좀 잘못된 힌트, 잘못 가지고 있었던 오해, 이거 다 무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다 교과서에서는 무시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이 뉴턴의 법칙 같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이 법칙이 arrive, 도착을 한 거지. 약간 어떤 식으로 도착을 한 거냐면 요런 식으로 천재성의 스트로크가 치다라는 건데 한 번 쳐가지고 이제 이게 나온 거고, 또는 아니면은 디바인은 신성한이란 뜻인데 진짜 대박 신성한 신의 비지테이션, 방문처럼 갑자기 알게 된 거야. 유레카 하면서 갑자기 알게 됐다라고,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뉴턴의 법칙을 배운다라는 거야.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냐면은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데 얘가 보냈던 시간이에요. 뭘 하면서? exploring, revising, changing. 그 법을 탐구하고 수정 한 번 더 하고 또 변화하고 요러는데 보냈던 그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천재성, 대단한 신성한 방문, 마치 이것으로서 법칙이 도달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뉴턴의 법칙을 그렇게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뉴턴의 법칙이라는 거는 뉴턴이 계속해서 실패했거든. fail to establish, 확립하는 걸 실패했었던 그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법칙은 don't make the cut. 뭐 사실은 뭘 하지 않았냐면 여기서 이 실패했었던 그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이 대부분의 공공연하게에서는 걔 실험이 어떤 실험이었냐면 그 연금술에서 실험이었는데 이 연금술에서 which attempt to 뭘 시도했었냐면은 근데 당연히 뭐 이제 페이드를 하기도 했어요. 실패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얘가 뭐를 한 거냐면은 리드를 골드로 바꾸려고 했던 건데 리드가 납이잖아요.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그 실험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 실패를 했었던 연금술의 그의 실험 공공연하게 그런 실험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런 법칙 같은 거 이 뉴턴이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던 그런 법칙 연금술을 하려고 했었던 그 법칙 이 법칙은 그 뉴턴의 만류력의 법칙이 아니에요. 실패했던 법칙이에요. 뉴턴의 실패했던 법칙은 뭘 못했냐면은 컷에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최종 명단에 듣지 못했다. 즉 성공하진 못했다라는 건데 어느로서 들어가지 못했냐면은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 PP 바로 물리학 수업에서 얘기가 되는 1차원적인 이야기의 파트 부분에 들어가진 못했다. 즉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뉴턴은 엄청난 사람. 뉴턴은 납에서 금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걸 다루진 않고 뉴턴은 되게 똑똑해만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make the cut의 반대말 miss the cut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don't가 앞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don't make the cut 이거는 최종 명단에 들지는 못했다. 성공하진 못했다라는 거지. 바로 물리학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스토리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우리의 이 교육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과학자들의 삶의 스토리 같은 것들을 from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냐면은 리드에서 골드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석세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좀 더 초점은 골드에 관련된 얘기만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말하는 건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은 과학자들의 성공 스토리만 다룬다의 상징적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납에서 골드로 납에서 골드 즉 페일러가 아니라 석세스로만 라이프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뭐 누구 까는 거냐? 현재 교육 시스템을 까는 거야. 이 과학자들의 그런 실패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은 다루고 있지 않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금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비판적인이 들어가죠. 크리티컬, sarcastic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냉소적인이란 뜻이거든요. sarcastic이. 야, 냉소적이고 비꼰다라는 건데 비꼬듯이 지금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요거 윤서 가자. 해석해줘. 맞는 것만 지금 구성하고 있어. 뭘 하면서? 네, 과정이나 실수 같은 건 무시를 하면서 그냥 옳은 답만 consist of 계속해서 그냥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필기물 드릴 거니까 이거는 뭐 열심히 해석하시고 하면 되죠. 위에 거. 그래서 또 나오죠. 교육과정이든 티처든 간에요. 스쿨은 가르친다. 오직 뭐만 과학자들의 석세스만 가르치고요. 이그노얼 뭐는 무시한다. 그들의 실수 과정 같은 거는 무시를 하고 있다. 라고 학교를 조금 더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다음에 22번이요. 생각보다 얘들아 회사에서는 능력 좋다고 해가지고 걔가 잘 나가진 않아요. 왜 약간 저도 약간 느낀 게 뭐냐면은 솔직히 일만 열심히 하고 일은 진짜 군말 없이 하는데 애가 성격이 거지 같아. 팀장님한테 사바사바를 못해 만약에 그렇잖아? 그럼 걔는 오래 못 가. 걔가 팀장을 못하든가. 이거 진짜 니네 꼭 깨닫고 있어야 돼. 네 일만 해선 절대 안 돼. 이건 진짜 인생의 꿀팁이니까 알아도. 네 일만 해선 절대 안 되고 차라리 위에 사람들한테 솔직히 잘 보이는 게 나아. 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긍정적인 사람의 분위기 막 뿜뿜을 하고 있어야 아, 쟤 괜찮지. 왠 줄 알아? 사람은 나이를 들면 꼰대가 되기 마련이고 나 같은 애가 만약에 니네가 회사를 가면은 쌤 정도 되는 애가 부장님 과장님 정도 거 아니야. 니네 이제 쌤이랑 너네랑 한 10몇 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꼰대가 되기 마련이죠. 그럼 꼰대가 되면 이제 니네가 보면 아 MZ 세대 이러면서 아 쟤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하다가 근데 그 중에서 개쌍 마이웨이로 가는데 니네들이 다 개쌍 마이웨이로 가는데 얘만 사회생활을 해. 부장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막 이러면서 부장님 저도 같이 술 마시러 갈 수 있어요. 저도 회식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래. 얘가 아 너 이번에 프로젝트 해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사회생활이라는 거 뭐가 필요하다 사실은? 소셜 능력이요. 소셜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어울려하는 능력이 오히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스킬이 아니라는 거죠. 업무적 스킬이 아니라 이 대인관계적 스킬이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참 그쵸? 우리나라 왜 이래?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게 만약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딴 데를 가봐. 진짜 혼자 일하든가 사장이 되든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얘들아. 회사를 들어가면 방법이 노방법이야. 가보죠. 대부분의 또 베스트 메이저리티 대부분의 회사, 학교, 조직들은 측정하고 보상합니다. 이런 높은 성과를 하이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보상을 해요.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수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매출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리즘은 바로 이력서잖아요. 이력서 수상 이력이라던가 아니면 테스트 스코어 아니면 뭐 점수라던가 높은 점수 뭐 시험 성적 수상 이력 매출 요런 이제 매트릭스 수치 개인적인 수치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접근법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that 이것은 based on 어디를 근반으로 하고 있는 거면 이 믿음에서 근반을 한 건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컨펌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확인시켜줬었던 그런 믿음인데 그게 바로 뭐다 점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다? 피티스트가 가장 강한이거든요.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즉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진짜 과학에서 정말 많이 확인시켜줬었던 그 믿음을 근간으로 한 게 이런 접근 방식인데 이 접근 방식의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핸드폰을 잘 팔았어. 가장 중고차를 잘 팔았어. 오늘 이번 달에 판매왕 해가지고 보상도 보너스도 주고 막 하잖아. 근데 그거는 어떤 걸 근간으로 한 거야? 적자 생존의 근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어떤 사람들 사장 좋은 성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인상적인 이력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은 되게 높은 시험 성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will be 뭐가 될 거다 only one이 될 거다 to succeed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이게 가르쳐 주기는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은 그래서 이 공식이야. 더 파밀러라고 썼잖아요. 그러면은 요 3번 말하는 그 공식이요. 3번 공식이 뭐냐? 오직 높은 성적, 높은 결과, 높은 인상적인 이력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적자 생존이다. 라는 그 공식은 되게 간단한 게 be better, be smarter, more creative than anyone else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창의력이 높은 그렇다면 and 그렇게 되라. 그러면 아마도 너는 성공할 거다. 이게 바로 그 공식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5번에서 그 공식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문장 삽입으로 가야겠죠. 그 공식은 정확치는 않다. inaccurate. 정확치 않다. inaccurate. inaccurate의 반대말 뭐가 되냐는 거지. 이것도 된다는 거지. unreliable. 믿을 순 없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defective. 결함이 있다. erroneous. 약간의 오류가 있다. incorrect. 정확치는 않다. imprecious. 정확치 않다. 이런 단어들로 쓰실 수가 있겠죠.
정확치 않아 그 관점은. 왜냐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최근 뉴 리서치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은 높은 가능성을 성취를 한다라는 건 뭐는 아니냐면은 이건 아니더래. 그리고 오히려 이거래 라고 이제 나오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서술형 대비로 가는 것도 좋고요. 왜냐면 이 피티스트가 아니래잖아요. 그냥 베스트 핏이래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그런 애가 아니라 가장 적자 생존처럼 제일 괜찮은 애. 그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베스트 핏, 가장 잘 어울리는 애. 그것에 대한 성존이 바로 훨씬 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가장 잘하는 애가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애가 오히려 생존에 관한 거라는 거를 아마도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현재는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야. 현재는 오히려 알고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성공이라는 건 뭐가 아니라 not의 법비 구조로 들어갔네요. 성공이라는 건 뭐가 아니라 just about how creative, 얼마나 네가 크리에이티브한지, 얼마나 네가 드라이브는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그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able to 할 수 있는지, connect with 연결할 수 있는지, contribute to 기여할 수 있는지, 또는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from the sick, 여기 이 생태계에서 어떤 생태계냐면 사람들의 생태계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생태계에서 이득을 얻고 얼마나 기여를 하고 얼마나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지. 성공이라는 건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창의력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윗사람한테 꼭 잘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지. 표정을 약간 네가 가면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페르소나처럼. 저도 막 학원에 까요. 저는 학원에 까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 앞에서 그렇게 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냥 원장님 앞에서 진짜 이 시스템이 맞고 막 이렇게 해야죠. 윗사람에게는. 근데 이제 속으로는 욕해도 돼요. 근데 대신 이제 겉으로 티만 안 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베스트 핏, 이게 중요하죠. 이건 피티스트고요. 가장 강한 애들은 뭐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열의가 있는 이런 애들은 피티스트겠지만, 피티스트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가장 베스트 핏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잘 맞는 애들, 잘 어울리는 애들,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애들, 사회관계를 할 줄 아는 애들, 뭐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돼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애들, 뭐 이런 건 다 전반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나왔네요. 이거 해석 좀 해줘. 해, 우진아.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우리가 네, 이렇게 여기가 주어로 가면 되겠죠. 성공을 이끌어낸다. 얼마나 잘 남들과 어울리느냐가 성공을 이끌어낸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뭐 위에 것도 이거 해석을 하면은 not but 들어갔고요. 딱 좋죠. 하이어 스코어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이 갖고 온다 석세스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스위치도 잘 시켰네, 깨알같이. 왜 나데이 법 B면은 B에다가 스위치잖아. 그러니까 여기 릴레이션십스라고 해가지고 브링까지 잘 뭐 했네요. 어쨌든 성적이 높은 게 아니라 관계성이 성공을 가지고 온다. 뭐 내용은 뭐 좀 이지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요. 24번. 조금 힘들어도 저 7시까지는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7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가죠. 24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든 경제든 아니면 우리가 무역을 하든 간에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해야지 뭐가 발전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시로는 실크로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실크로드는 나도 실크로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 있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교류를 하면서 생긴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여기 소 달아가지고 절벽을 소 이렇게 있어. 다큐멘터리 있어. 한번 봐봐. 실크로드 하면은 여기 소를 지금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절벽을 이동해야 되잖아. 거기가 제일 빠른 길인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소를 달아가지고 소가 울면서 발버둥 치면서 여기 이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실크로드를 정말 긴 길이에요. 그게 나라를 몇 개국을 거쳐서 정말 긴 길인데 그 길에서 이제 교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역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뭐겠냐? 교역을 할 때 의사소통이죠. 우선은 같은 뭔가 용어를 써야 그래야 뭔가 뭐 소 한 마리에 비단 몇 개 이런 식의 약간의 뭔가 의사소통이 조금 돼야 이것도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뭘 어떻게 바꾸겠어.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공유가 되는 언어가 경제활동에는 필수적이라는 거거든요.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거는 정확하게 공유되는 언어가 신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건 정확한 언어라는 거죠. 우선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 정치나 뭐 이런 이 정치 체계에서 뭐 아니면 법 아니면 문화 아니면 뭐 일반적인 루틴 에브리데이 맨날 하는 그런 이제 그 상호작용 같은 거에서 뭐를 넘은 거야? 가족을 넘든가 아니면은 직접적인 그런 뭐 이웃 같은 걸 넘든가 어쨌든 이 모든 상황에서 널리 이해되고 있고 정확하게 포뮬레이트 진술이 되는 언어가 is 동사 그게 정확한 에이드다. 요거에는 되게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무엇에? 상호적인 컨피던스에 컨피던스 트러스트로 갔어요. 신뢰죠. 상호 신뢰. 리시프로컬은 중요하죠. 뮤추얼이랑 아예 동의어니까 아예. 서로 상호적인 상호 신뢰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게 신뢰를 쌓는 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안에서? 그게 정치든 아니면 법이든 문화든 일상생활이든 뭐든 간에 다 언어를 서로 이제 이해하고 있고 서로 표현하는 게 명확하기만 한다면은 신뢰성은 쌓일 수 있다라는 건데 요게 특히나 어떤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냐면은 요게 딜링 위드 뭐를 이제 프로퍼티와 연관을 할 때거든요. 특히나 프로퍼티가 재산이니까 특히나 재산이랑 이제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컨트랙트는 컨트랙트가 명사로 할 때랑 동사로 할 때가 다른데 여기는 계약이야. 왜 계약서 쓸 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정확하게 같은 용어를 써야지 뭔가 오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동사 뭐 있냐 컨트랙트가? 아이 컨트랙트 뭐야 동사 알면 빨리 말해봐. 수축하다 줄어들다가 나와야죠. 우리가 재산을 다룰 때 특히나 아니면 이런 계약서를 다룰 때 심지어는 아니면은 맨날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일상적으로 교환을 할 때 그럴 때 이런 컨셉이나 아니면은 이런 묘사 같은 것들은 need to be 뭐가 되어야 하는 거냐면 이거 되어야 돼. precious 해야 되고 unambiguous 해야 돼. ambiguous가 애매한 이거잖아. on이 들어갔으면 애매하지 않은 정확한 명확한 클리어죠. 정확하고 클리어해야 한다라는 거지. 가능한 하면. 그렇지 않으면이 otherwise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will arise 생길 거죠. 당연히 오해가 생기겠죠. 뭐가 되면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은 그렇게 되겠죠. 똑같은데요. 그러면 뭐가 명확해야 되는 거야? 컨셉과 묘사가 precious 해야 되고 unambiguous 해야 돼. 명확해야 돼. 클리어 너무 쉬워. explicit 알아둡시다. exact랑 이거 두 개. 정확한 이거냐 exact는. 다음에 explicit은 이제 명확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그리고요 요거의 반이어는 vague가 무조건 나와죠. ambiguous랑 vague는 뭐 기본이죠. 애매한이란 뜻이니까. 다음에 imprecise 뭐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부정확한. 여기서 implicit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implicit과 explicit, x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축적인 거고 얘는 아예 그냥 까는 거야. 명확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에서부터도 알 수 있어요. 뭐 요렇게
만약에 안 하면 여기 뒤에도 바로 나오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아마도 뭘 한다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인 건데, 야, 문 좀 잠깐만 열자. 뭔가 답답한 거 같아. 산소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만약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인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었어. 약간 이 상대방이 이 거래 중인 상대방이야. 거래 중인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uncertainty 불안함과 아니면 어느 정도의 distrust 그 불신이죠.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뭐 하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안 되면 난 거래를 만약에 하는데 얘랑 나랑 아무 말도 안 통하면 약간 불안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알아보만 써있어 봐. 잘 모르겠지 않냐? 이거 통역사 한 명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통역사도 믿을 수 없어. 약간 니네 아저씨 영화 보면 안 되는구나. 아저씨 영화 보면은 제가 그런 영화 좋아해가지고 거기 그 중국 무슨 유학생에 막 중간에 그거 해주는 애 있거든요. 이게 막 통역해주는 애 있거든요. 근데 그 통역해주는 애가 약간 다르게 통역해주잖아요. 야, 맞을까봐 그렇게 해줘요. 니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래 중인 상대방과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불안함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런 불신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다는 건 링거 좋아요. 링거는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고 라스트 지속될 거고요. 다음에 서스피션이나 미스트러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신이죠. 이런 불신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세 후반기가 되면서 훨씬 더 이 경제생활 같은 게 became 뭐가 되면서 복잡해지면서 함에 따라 그러면서 뭐한 필요성도 역시나 이렇게 이제 좀 더 많이 커졌다는 거니 어떤 거에 대한 필요성이냐면은 보다 정확하고 보다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accentuate라고 나왔는데 뭐 난생 처음 보는 단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필요성이 더 많이 강조됐다. emphasized나 아니면 stressed로 쓰시면 되겠죠. 이거 악센트예요. 악센트를 둔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필요성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공유된 언어가 촉진을 시켜주겠죠. 명확함을. 그리고 아마도 그 어떤 분쟁의 해결도 세틀먼트 해결이니까 말이 통해야 분쟁도 해결을 하지. 그래서 분쟁의 해결이나 명확함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촉진시켜줬다. 공유된 언어가. 그래서 이런 국제 무역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한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정확하고 잘 공식화된 언어가 도움이 되더라. 요거에 정확한 언어가 바로 이제 이런 통역의 과정을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었던 그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냐면은 because 되게 여기서 펑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 because 왜냐면 중간에 트랜슬레이터 번역하는 애들이 통역가들이 항상 available 가능했대요. 여기에서 인터체인지 포인트에서 약간 중간 약간 뭐라 그러죠? 교접하는 그런 부분에서 교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교차점 한글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차점에서 이제 그 통역가들이 거기에 항상 상주해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available 이용 가능한 뭐 accessible 괜찮고요.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실크로드는 정확히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실크로드의 역사가 거의 몇천 년일걸요? 되게 오랫동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은 맨 밑에 있는 거는 바로 언어적 정확함. 그것이 경제적인 거래의 성공적인 역할이더라. 다 들어갔죠? 뭐 이런 것들은 해석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맨 위에 거는 이거 왜 답을 다 써놓은 거야? 짜증나네. 언어적 정확함. 이것이 바로 이제 요거 성공적인 경제적 거래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나왔고요. 오늘의 나 오늘 어디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6개 7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몇 개죠? 20, 21, 22, 24, 9, 30. 가능하면 31까지 해야 되는군요. 어머, 시간이가 없어요. 야! 깔끔하게 30번까지 해. 7보단 6이 낫다. 괜찮아. 너네가 그래도 한 18, 19, 20이잖아. 날짜가. 많이 쪼들리는 건 아니니까 6개 갑시다. 7개 해드려요? 전래전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전래전래가 많았는데 6개 괜찮죠? 네, 6개로 가죠. 그러면 30번까지. 됐다. 29번. 아 29번 준비하려다가 과학도 약해 죽겠는데 곤충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 인간의 뭔가 여기서 지금 요게 바로 나잖아. 되게 상당한 차이점이라는 거요. 상당한 차이점. 무엇에? 이거에. 그 곤충의 몸에 상당한 차이점이거든요. 뭐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몸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곤충의 몸 중에서는 되게 큰 차이점이 있는데 외피라는 애가 있고 탈수를 막는데요. 다음에 몸의 마디마디마다 호흡구가 있어서 공기를 흡입하고요. 혈림프가 있는데 그게 영양분과 노폐물을 몸 전체를 이동하는 걸 도와주고 신경계는 각각의 몸의 마디마디가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뇌를 갖고 있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렇게 생겼냐? 꼬리 없나? 야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거야. 지금 여기 얘기는 거. 신경계가 각각의 몸의 마디마디마다 개별적인 얘가 뇌 1, 얘가 뇌 2 이런 느낌이야?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랑 되게 다르다는 거죠. 왜 걔네 그러네. 머리, 가슴, 배잖아. 이건 또 어떻게 기억이 나냐? 머리, 가슴, 배요. 얘 이렇게 하고 다리 이렇게 다리. 조금 괜찮아졌다. 이거 꼬리 있어도 안 되는 거였네. 맞네. 이게 맞네. 요런 거였대요. 그래서 인간은 팔다리도 있고 막 이제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11화 봤어요 어제? 어제 진짜 괜찮았는데 어제 모든 게 이뤄졌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보시길 바라요. 다음에요. 그만해. 29번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과 곤충의 몸은 신체적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One of the key. 우선은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어떤 키냐면 요런 키거든요. 오픈에어는 이제 완전 야외니까 야외에서 곤충들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아우터 커버링에 있대요. 커버링은 껍질이고 아우터는 외피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요게 외피죠? 네. 요게 외피. 성공적인 생존은 외피에 있대요. 야 만약에 흐물흐물하면은 되지지 않을까? 외피가 없으면? 아니 대부분 그리고 약간 딱정벌레도 뭐든 간에 벌레 같은 거 죽이면은 약간 우지끈 소리 나지 않아요? 소름 돋네. 그래서요 이런 외피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게 걔네들이 생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래요. 그게 이제 옆에 설명도 조금 해놨네. 되게 딱딱한 왁스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런 밀랍 같은 레이어 층이고요. 이것이 헬프 뭐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막아준대요. 그들의 조그만한 바디가 디하이드레이트 하지 못하도록 프리벤트는 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가는 거니까 프리벤트 이거 동의어는 몇 개 안 써있네. 너무 유치해가지고 안 써놨나 봐. 뭐 있냐? 니들이 말해줘봐. A가 ing 못하도록 막는다. 있잖아 프리벤트 말고. keep. 스탑. 밴. 다 까먹었냐? 프로히빗. 여기서는 프로텍트도 괜찮아. 해석상. 그래서 그들의 조그만한 몸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바로 되게 딱딱한 밀랍 형태의 층. 그 층이 이제 얘네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열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그거의 역할이네. 뭐야 1번이 그러면은 외피야? 이름이 뭐였어? 외피는 이제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역할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이 에어에서부터 옥시즌을 이제 테이크 받아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곤충들은 또 뭐를 사용하냐면은 되게 좁은 그 공기 홀 같은 공기 구멍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대요. 이거 어디에 있냐면은 바디 세그먼트에 있대요. 그래서 세그먼트가 마디니까 마디마다 있다라는 거고 그 마디에서 take in air, breathe in air, 에어를 들이마시는 거죠. 패시블리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이게 can be open이 되거나 closed도 됐네요. as needed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마다 수동으로 열고 닫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공기 필요하면 열고. 본 적이 없는데 걔네들이 숨 쉬는 걸? 굳이 관찰하지 않으려 했나 봐요. 근데 이거 약간 마디마디를 연다는 거. 트랜스포머 같다요. 마디를 열어가지고 여기 공기가 들어가는 게 마디를 이렇게 연다라는 거니까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요. 공기를 넣기 위해서. 얘도 이제 이름이 뭐라고? 몸의 마디에 있는 호흡구. 마디마다 있는 호흡구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쓰고요. 다음에 베젤은 그 혈관이니까 혈관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 피 대신에 걔네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헤몰림프라는 거를 가지고 있대요. 혈림프. 이런 거를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 혈림프가 뭘 하게 또 도와주냐면은 얘네들의 바디가 리지드하게 이게 도와준다는 거. 리지드라는 거는 단단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티프나 하드나 펌이나 아니면 인플렉서블인데 플렉서블이 원래 유연한 거니까 유연하지 않은 게 뭐 인플렉서블로 가야겠죠? 근데 조금 몸에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이제 움직임도 도와주고 어시스트 무엇도 도와주냐면은 요런 이게 영양분이고 이게 영양분이고 요게 노폐물이죠. 이게 영양분과 노폐물을 어떤 딱 적절한 장소로 바디에 적절한 장소로 트랜스포테이션 이동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움직임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훨씬 더 조금 단단하고 딱딱하게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뭐다? 얘다. 네, 얘다. 네, 혈림프다. 이 혈림프가 되게 자유롭게 흘리는 혈림프래요. 근데 뭐는 없다는 거임? 피가 없다라는 거네요. 아 그러네. 모기 피가 나오긴 하지만 그 피는 우리 피지 모기 피가 아니거든요. 그러긴 하네요. 얘네들은 피가 없는 대신에 혈림프를 갖고 있대요. 과학 시간 같다요. 혈림프를 갖고 있대요. 다음에 마지막 그 네 번째가 신경계였네요. 4번이 신경계네 그러면. 요 신경계 같은 경우는 모듈로 돼 있대요. 모듈이라는 거는 니네 모듈 가구함? 요새 모듈 가구가 뭐냐면은 약간 직접 조립식인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랑 이거 위에 올리면 2층이 되는 거고 하나만 쓰면 1층짜리 선단인 거고 이거 3개 올리면 3단짜리가 되는 거야. 이걸 모듈식 가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경계가 모듈로 되어져 있어서 이 관점에서는 각각의 바디 세그멘트 부분들이 해지 가지고 있대요.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단수 취급 해지로 갔네요. 이치니까. 각각의 몸의 그 부분 같은 것들이 해지 뭘 갖고 있냐면은 그 각각의 인디비주얼들을 갖고 있대요. 개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브레인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치 자율의 뇌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듈화 같은 것들도 다른 몸의 바디 부분들도 역시나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독립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약간 도마뱀 같은 느낌이랄까? 도마뱀은 꼬리 잘라도 살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와! 곤충도 다리 하나 없어서 살지 않을까? 살죠? 걔네 이거 다리 하나 분질러도 그냥 건너가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 날개 하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독립적인 신경계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인디펜던트, 독립적, 아니면 자치 자율적. 뭐 스스로가 자치 자율한다는 거, 셀프 레귤레이팅도 있으니까 자치 자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몸의 이제 형태가 모듈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모듈화 형태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these are 이것들이 just a few래요. 약간 조금밖에 안 된대요. 많은 것들 중에 조금이라는 거겠네요.
어떤 많은 것들 보니까 insect body는 are structured, function, complete differently from our own. 우리의 뭔가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 다음에 그리고 이 인섹트의 바디는 스트럭처 구조가 돼 있다는 거.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근데 누구랑은 달리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달리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몇몇 것들 중에서도 조금 있다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이니치 대신에 하우를 쓰지 않는 이유는 더웨이랑 하우를 같이 쓰지 않아서 그렇고요. 요거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어노니머스 익명이고요. 어토노머스가 자치 자율이에요. 뭐 헷갈리지 마시고. 주제로 가보죠. 인섹트의 신체적인 특징, different from, 우리와는 다른 이제 그 곤충들의 신체적 특징들 4가지를 썼네요. 야! 승희, 내가 뭐 있었냐? 외피 뭐 하냐? 단단하게. 아니, 안 알려줄 거야. 단단하게 하는 게 외피인데 외피의 역할이 뭐냐고. 나 방금 다 외웠는데 나는. 탈수. 디하이드레이션을 해준다라는 거죠. 또 혈림. 혈림프 뭐해? 영양분과 노폐물. 다음 또 신경계, 모듈. 모듈화. 또 마지막 하나 뭐였지? 모듈. 모듈화. 아니 그게 신경계가 모듈화잖아. 하나 남은 거 뭐냐? 호흡 어디에서 하냐? 몸의 바디 그 중간에 호흡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고 뭐 내용이 들어가져 있었죠. 보면 되겠네요. 네. 다음 거요. 마지막입니다. 30번이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때 건축에서 디자인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통념이 있는데 그거랑은 달리 모든 디자인 요소는 사실은 중요하다. 건축에서도. 그래서 건축에서도 디자인 요소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건축의 환경에서도 디자인은 실용성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고. 아니 근데 디자인 중요하지 않냐 건축이? 건축이 무조건 내가 살기만 좋아야 돼? 그래도 디자인도 이쁘면 좋지 않아? 바깥에 생긴 게 예를 들어서 요새 아파트도 되게 이쁘게 생긴 아파트들 많잖아요.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라고. 그리고 집도 좀 생겼을 때 좀 이쁜 집이 좋지 않아?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 건데 디자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있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빌트인 인바이러먼트니까 이제 건축 환경에서의 하나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은 컨시더 생각을 하는데 세이프티와 펑셔널리티가 요렇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형용사로 쓴 거고요. 안정성과 기능성을 네고시어블이 협상이 가능한 건데 앞에 넌이 들어갔으니까 협상이 불가능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협상 불가는 뭐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건축에서는 분명히 안정성과 이런 기능성을 굉장히 그렇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에스테틱이 미학이거든요. 디자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종종 뭐라고 여겨지냐면 불필요하다라고, 즉 연관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종종 많이 여겨진다라는 거죠. 이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디자인에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 디자인이 영향을 인간에게 어떻게 끼치는 데지에 대한 질문은 is rarely asked. 거의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 기능성이랑 실용성만 좋으면 되지. 뭐 디자인 중요해? 안정성이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 벽지가 빨간 벽지야. 아니면 진짜 옛날 벽지야. 막 체리색 몰딩. 제가 인테리어 관심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관심 있는 게 많잖아요. 체리색 몰딩에다가 노란 장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나 이쁜 꿈을 꾸라고 공주 막 벽지를 붙여놨어.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
약간 인스타 감성의 방에서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인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인간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질문도 하지도 않았어. 사람들은 think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대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뭘 만든다? 무언가를 하이폴틴하게 만들고 이게 말하자면 요런 것들인 건데 건축에서 특히나 요런 것들 이게 미학적 건축이에요. 다 때려부시고 가고 있네. 내 건데. 사람들은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건축이라는 건 뭐랑 다르다? 빌딩이랑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랑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지. 워싱턴 내셔널 캐세드럴 이게 바로 그 워싱턴 국립 이거 제가 일부러 사진을 하나 해놨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겼대요. 요게 워싱턴 국립대성당. 예. 요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것과 집에 있는 그냥 커뮤니티 철치 요거랑은 디퍼프로 완전히 확실히 다른 것처럼 빌딩과 아키텍트 요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미학적 건물과 실용적 건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더 없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아키텍처랑 빌딩 사이의 차이점 이게 이거를 미학적 건축물로 쓰고요. 일반 건축물 예쁜 건물과 그냥 일반 건축물 그것의 차이점 디자인과 유용함의 이게 차이점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건 couldn't be more wrong couldn't be more wrong 이라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게 아닌 게 이거 주원이가 말해봐. 주원아 이거 잘못됐다는 거게 잘못이 안 된다는 거게 잘못된 거야 아니면 잘못이 아니야? 그 두 개의 차이요.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해석을 하면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미학적인 건축물과 일반적인 건축물 간의 차이점 있죠. 이 차이점은 뭐 디자인과 유용성이라는 식으로 나눠놓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정말 잘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뒤에 거 바로 나오거든요. 디자인과 유용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바이디드는 나눠져야 한다라는 건데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나눠질 순 없다라는 거야. 디자인과 유용성이라는 거 자체가. 야 바깥에서 떠들지 마! 그래서 디자인과 유용성이라는 것이 나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은 뭐를 배우고 있냐면은 요런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이 빌트 엔바이러먼트죠. 이제 이런 환경이에요. 건축 환경은 matters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도 되게 진짜 완전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전성과 기능성 이것이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냐면은 긴급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디자인이 되게 중요해졌거든. 여기서 중요 단어는 이거야. 디자인, matter, so profoundly. 디자인이 너무 중요해졌고 그게 원인, 그 다음에 대절 다음이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기능성 이것이 무조건 되어야만 하는 우선순위는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언제까지 안정성과 기능성만 챙길 거야. 디자인도 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지. 앞으로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모든 종류의 디자인 요소 같은 것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게 뭐뿐만 아니라 뭐도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 자신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요소 같은 것들은 우리의 인지와 감정과 액션, 행동과 우리의 웰빙이니까 행복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인스타스러운 그런 방에서 공부하면 왠지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신데렐라가 있는 벽지에서 공부하고 싶지는 않아.
약간 그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인지와 이모션과 행복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디자인은 실제로 뭐 하기도 하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분명히 된대요. 네, 그래서 디자인의 좋은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이상은 실용성과 안정성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디자인도 많이 집중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글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원문 제목은 이랬대요. 건축 환경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어디에 초점을 두자는 거죠? 디자인도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 뭐 기능성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열심히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이거 딱 좋다. 딱 디자인 이런 환경에서의 디자인은 똑같이 임포턴트함. 유틸리티가 실용성이니까 실용성만큼이나 디자인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가주시면 딱 좋네요.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 읽어주세요. 몇 번이죠? 20 체크해서 드릴게요. 21번 20번도 들어가요? 20번, 21번 22번 24번 30번 개 많아. 그 다음에 몇 번부터 몇 번? 30번부터 뒤에 거 다 들어가지 않냐? 아닌가? 31 35 빼고 35 빼는 거죠? 5 뺐어요. 다음에 9번까지 아니면 40번까지 가고 41부터는 아예 안 외우셔도 돼요. 지금 오늘 한 데는 30번까지였죠. 여기까지 이거 언제 다음? 빠르게 할 수 있어. 20번 내용 뭐였음? 기억해. 이거 보면서 기억해. 야 이거 누구 할 차례임? 조소해. 조소 첫 번째 거 해석해 주세요. 어펙티브로 나왔네? 이거 답은 2야? 아니야. 어도 괜찮을 것 같아. 2가 괜찮을 것 같아. 2로 바꿀게. 해해. 효과적인 방법.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게 뭔데? 뭐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어? 내용 기억해 빨리. 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밑에 바로 대답 나와 있네. 어떤 질문을 하면 돼? 그들이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거지. 본인의 관점에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퀘스천이야. 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퀘스천을 하면은 오히려 설득이 될 가능성이 좋다라는 그런 거였죠. 저 이거 니네 시켰다가는 내가 이거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좀 빨리 할게요. 두 번째로 가보죠. 21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거였잖아요. 왜 과학교육은 뭐를 안 해주니까? 그 과학자들의 실패는 다루질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성공에 대한 것만 알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과학교육이 지금 뭘 하지 못하는 것들? 프리텐드는 인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야? 과학교육이 보지 않은 거. 보지 않은 것. 인체하는 거. 안 본 것처럼 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의 실패. 과학자들의 실패는 사실 보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교육적인 이슈고요. unworthy,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그 디벨롭먼트, 이런 과학적 그 발달에 있어서 가치가 별로 없는 요소는 exclude. 이거 단어도 몇 개 써놔야지 니네 해석할걸? 뭐 알아서 할 거지? 우선 해석해줄게. 과학적인 이런 그 발달에 있어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는 배제를 하는 이슈.
교육적 이슈가 문제라는 거였고요. 다음에 우리의 과학교육이라는 거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오직 성공적인 결과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가고 있고요. 요약! 아씨 이거 언제 다 이거 안 해. 이거 해석해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석을 하고 내가 이거 시키긴 시킬 거야. 다음에 22번. 요약문을 대화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가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나는 이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 맞아. 그래서 이게 가장 최고의 그 잠재성을 수행하고 싶으면은 이 글이 약간 더 어떤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냐면은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생존한다라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 적자 생존이 아니라. It means 그거는 뭐냐면 when you work 네가 일을 할 때 훨씬 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harmonize with 남들과 이제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태계 안에서 뭐보다는 컴피턴트한 거보단 컴피턴트가 뭐냐? 유능한 거보단 하모나이즈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야 라고 요약을 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얘를 물어봤겠지. 얘 빈칸을 뚫었겠지. 둘 중에 빈칸을 뚫고 이 빈칸에 넣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거요.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23이 안 들어가네요. 다음에 24번. 24번 같은 경우에는 왜 랭귀지는 중요한가? 경제적인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는 왜 언어가 중요한가? 언어 중요하죠. 언어가 소통이 완전하게 소통되지 않았을 때는 불신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9번이요. 29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는 다른 곤충의 구조적인 특징들 이렇게 나왔고요. 주제는 뭐 곤충의 생존을 돕는 다양한 기제들 괜찮네요. 다음에 또 주제는 성공적인 생존을 위해서 곤충이 가지고 있는 포세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곤충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징들의 좋은 거, 베네핏들, 뭐 혜택, 특징들 아니면 장점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장점은 뭐 숨도 하고 노폐물이랑 뭐 이런 것들을 어디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수분이 날아가는 거 막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와씨 30분 가야죠. 잠깐만. 요약은 니들이 알아서 해석해와. 위에 거만 합시다. 와, 되게 많이 나네. 야, 봐. 많이 나왔다는 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진짜 많이 나온 거야. 이거 뭐였냐?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건축에 있어서 디자인에 오버룩드한 밸류. 오버룩드가 뭐로 가야 돼? 간과된 가치. 간과됐다는 그동안은 무시된 가치라고 가면 되는 거니까 이 단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건축 환경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 이건 또 뭐 이지하네. 건축 환경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 똑같네. 다음에 건축 환경의 중요성. 디자인의 중요성. 다음에 건축 환경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 와. 인간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건축적 디자인의 중요성. 와, 뭐 좀 썼어. 약간 노력을 하셨어. 약간 노력을 하셨고 다음에 디자인이 있어서 디자인이 봐봐 여긴 더 노력을 하셨어. 이런 건축 환경에서 디자인이 피보탈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피보탈이 뭐냐? 중심적인, 중요한 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왜 중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왜냐? 마지막 문장이 나왔는데 왜 중요해야 되냐? 인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감정과 이런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말했잖아. 신데렐라 벽지. 다음에 잘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환경은 영향을 끼치고 서포트를 해주기도 한다. 우리 행복을요. 뭐 괜찮죠? 디자인의 역할 뭐뿐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 할 때 여기 강조잖아요. 항상.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정성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영향력은 이거 돼야 한다.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걸로 이제 디자인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고요. 많이 나왔다는 건 뭐 그만큼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두시면 좋겠죠. 요약 시킬 거야 구두할 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석 좀 해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넘어가긴 하지만